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드론의 활용 방안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제6조 2항에 따르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농업지원, 측량 및 탐사, 관측 또는 탐사, 조종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국방, 보안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것이 이게 뭐지? 이게 틀렸다. 이게 안 돼. 잘못됐다. 이게 이거는 그밖에 사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이 되지 않는 오케이.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가능하다 이거지. 그래서 가능한 건데 내가 잘못 얘기했네. 아이고. 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잘못 처음부터 다시. 국민의 생명 오케이.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오케이. 됐어. 이거 읽어. 이거 중요한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알았어요. 비료,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재 이거 중요한 거 읽어줘야지.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읽어줘야 되겠다 이거는 그지? 이거는 건너뛸 일이 아니야. 응. 이거 나 외우고 있어야 돼. 오케이. 인사부터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드론의 활용 방안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용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입니다. 먼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 육상 또는 해상 측량 또는 탐사, 그리고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조종 교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이건 안 되겠죠. 또한 국방, 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의 농업 지원이 있고, 해양오염 방지 약재 살포,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 광고, 사진 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불 등 화재 진압, 수색 및 구조 이런 것이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입니다.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건설자재 운반, 산림, 관로, 전설 등의 순찰 및 관측,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글라이드 견인 등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민간 분야는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물류 운송이 있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에는 플라임 에어라는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고, 독일의 DHL은 물품 배송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도미노 피자 배달에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정부 문서를 배송하는 실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 지원 분야입니다. 일본 하면 야마하죠. 야마하 발동기는
농업용 드론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체 일본 농지의 40%에 대한 농약 살포를 담당하고 있죠. 농약 분야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난 대응은 미국의 글로벌 호크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파괴된 핵발전소 내부를 촬영하는 데 투입이 되기도 했죠. 한국 소방방재청 경우는 산불 감시 및 관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관리연구원에서는 재난의 원인 조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자동차 사고 화재 현장 등에서는 구급약, 구급 의료기구를 배송하는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육상이나 해상에서 조난자 탐색, 구제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이제 항공 촬영 분야입니다. 항공 촬영의 목적은 방송이나 영화 등의 영상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드론을 활용할 경우는 장소, 비용 등 여러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고 다양한 각도에서 좋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론이 작은 드론은 아주 작죠. 그래서 백팩 같은 데 메고 다니다가 필요하면 즉시 조립을 해서 비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 드론으로 촬영한 영화만 사용하는 그런 영화 제도가 개최될 정도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 및 경비 분야인데요. 도로 포장, 교량 상태, 즉 교량도 우리 사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량 밑으로 들어가서 보고 건물도 높은 건물도 이제 빨리 올라가서 외벽 상태라든지 관찰하고 있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 추석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이 얌체 운전이라 그럴까요? 차선 위반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할 수 있고요. 공항이라든지 항만, 공장 등의 주요 시설에 대한 외곽도 지금 자율로 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서 그 경로를 따라서 감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치안이 불안한 지역의 CCTV,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관리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분야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원유를 한다든지 가스 회사에서도 이 채굴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운영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시설을 감시하는 데 사용이 되죠. 또한 이제 밀렵분이 있잖아요. 불법업, 그 다음에 불법 채굴 이런 것도 드론으로서 항상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취약한 시간에도 드론으로 감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는 영해상으로 들어오는 침범, 그 다음에 미륵국 해오는 거 이런 것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기타 분야로서 이제 기상 분야로서는 이제 기상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구름의 상태라든지 그다음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기상 변화를 실시간에 감시할 수 있죠. 과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동물이 있는 이제 멸종 동물 이 지역의 분포, 그다음에 이 동물이 이동하는 것을 감시를 하고 경로를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리적 특성, 즉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병충해가 있다든지 또는 어떠한 지역에 산림군이 다른 식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활용을 하고 나가서는 정밀 지도 제작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저 분야죠. 드론 레이싱 많이 보셨죠? 드론 레이싱 경주를 한다든지 또는 드론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드론으로서 고개 비행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을 했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글의 루네 프로젝트를 보면은 에드벌룬을 활용해서 드론을 무선 중계기로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기관의 활용 방안은 무인기계 개발 기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죠. 예,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이 활용하는 방안을 쭉 보면은 먼저 해양경찰청입니다. 해양 주권 수호 및 경비작전, 그 다음에 치안유지 및 범죄단속 수사,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그 다음에 오염감시 및 방제, 이런 활동을 주로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림청인데요. 산림청 하면은 뭐 벌써 뻔하죠. 산불 감시 및 진화, 병충해 피해 및 방제, 산림 재해 지역의 사진 촬영,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산림의 식생 구분 및 산림 자원 조사, 그리고 임상도 제작 또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거, 그런 활용 방안이 있겠습니다. 소방방재청입니다. 소방방재청도 감시 및 촬영을 통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을 지원하죠. 이제 인명 구조라 하면은 전에도 보셨습니다만은 바다 위에 인원이 난파되어 있는 것을 드론이 가서 튜브를 정확하게 떨어뜨려서 인원이 구조되는 그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소방주의 통제, 즉 헬기보다는 로타 하강풍이 적은 드론에서 직접적으로 화재 현장을 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죠. 또한 이제 항공기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을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수색하고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죠. 그리고 드론에서의 공중 방역, 즉 어느 한 지역이 오염이 됐다 할 때 방역하고 방제를 지원할 수 있죠. 또한 항공 촬영을 통한 여러 가지 업무 시정을 위한 항공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종 지자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죠. 이제 그 내용을 방송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원에 이제 집결된 인원을 통제하거나 또는 분리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공중방송 자료에 대한 자료를 중계할 수 있고, 또는 공중 현장을 답사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해양이니까 해양 오염 방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해양 오염 영향 조사를 하고 해양 쓰레기를 관리할 수가 있죠. 다른 것보다도 우선 선박을 이용해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드론은 빠른 속도로 가서 또 접근할 수 없는 지역까지도 정밀하게 접근을 해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양 생태계 조사, 그 연안 습지 조사 어떻게 형성돼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산림의 형태를 갖다가 조사하고 분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안 및 해양 원격 탐사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 원격 탐사를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해양 환경 보전 연구하고 재해 재난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사전에 예측하고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멀리 나가서는 남북극 해양 환경 자원을 연구하고 탐사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수자원 시설의 건설 및 개발, 그러니까 먼저 수자원 시설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건설이 되고 그것이 외부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은 어떻게 될 것을 분석을 해서 개발하는데 운영이 되겠죠. 물론 이제 상하 수도 시설 건설 및 관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자원 개발 사업하는데도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한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 개발을 할 때도 이에 따르는 교통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라든지 인구의 밀집도 뭐 교통 수량 이런 것도 다 파악해서 신도시 개발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또한 친수구역 조성 사업 이런 거에도 그러한 환경 여건을 분석해서 이러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드론의 활용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립환경공단에서 활용 방안입니다. 대기 환경을 감시를 하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얼마 있는가, 또한 어떻게 발전돼 가고 있는가, 수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해서 보존하는 거죠. 이에 따른 환경 오염 예방 및 환경 영향 평가도 편성합니다. 최근에는 드론이 미세먼지 공장 지역에 있는 데 가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니까 어떻습니까? 환경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유해물질 오염, 토용 지하수 오염을 감시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고지에 있는 송전탑 설비 및 송전선 안전 점검 또는 수리 지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발된 드론은 송전탑이나 이런 데 각 25cm까지도 접근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특히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방수가 되는 드론으로서 그때도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안전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이제 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안전 점검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소의 입지 확인 및 발전 설비 안전 점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얼마나 불고 이런 것을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죠. 그리고 해외 송배전 사업 시 송배전 선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전 점검을 활용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드론의 이제 법적 문제, 즉 드론의 윤리 및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사용 드론에 관한 이슈입니다. 공군용 드론 사용 시 도덕성이 문제가 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드론 조종사들이 이 드론을 하면서 비디오 게임 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도덕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드론 조종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드론도 이거 지상군과 마찬가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드론 조종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러 집단 등이 활용해서 민간인을 공격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드론들을 보면은 IS 지역에서 드론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드론이 휴대폰이라 즉 이런 첨단 장비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은 운영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한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폭탄 투하,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 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게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용도로 되면은 정말 비용을 적게 들고도 아주 나쁜 목적으로 활용이 되겠죠. 이런 것이 군사용 드론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민수용 드론에 관한 이슈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으로서는 보호되지 않는 이 장치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촬영할 수 있어서 이 움직이는 폐쇄회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촬영해서 유포가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현행 드론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영상을 무조건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에 관련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개인정보에 관련한 이슈는 뭡니까?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느냐? 또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안 되는가? 그리고 또 데이터는 보관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개인과 기업이 자신의 권리를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요 이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사유지 침범이거든요. 드론이 사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드론이 운행하는 고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자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로 운영할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상의 건물이나 공중물과의 충돌 가능성, 토지 섬유자의 감정을 해소하는 가능성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지 상공을 비행할 경우에 논란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저 고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유지 침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법제화시켜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사유지 침범을 할 때 방어 제거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반 항공기와 달리 이제 정해진 항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제거 청구권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의 토지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이럴 때는 방해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유지를 침해할 경우 즉각 격추 가능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드론의 경우 일단은 물론 이제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분석이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대형 드론은 즉 여기서 대형 드론이라는 건 초경량 비행장치 즉 12kg를 초과하는 그런 드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화번호와 그 사람 이름 이런 게 다 파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파악되지만은 12kg를 초과하지 않은 드론은 이러한 규제가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된 것이 반복해서 침범해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파기하거나 납부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이 이제 서로 반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더 검토를 해서 구체화를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외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한 드론을 총이나 기타 장비를 격추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전번에 유튜브에도 나온 거 보니까 그 개인 집으로 침범한 드론을 총기로 격추시킨 것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소규모 드론의 경우를 보면은 사유지를 침범해서 격추당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드론, 즉 좀 값이 좀 나가는 드론을 함부로 격추했을 때는 서로 간에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제작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드론 사고가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 제작자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항공기 사고와 달리 드론은 통제조와 시스템이 결합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은 통제소하고 이 시스템 드론하고 이 교신이 안 된다든지 교신이 끊어졌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를 참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가 많이 발생하죠.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이 이 시스템과 이 통신소 이런 결함 이런 걸 딱 봤을 때 과연 드론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지 시스템의 결함인지 이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참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 제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에 과학적인 사실이나 기술 그 수준으로 봤을 때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증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조물의 경함에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발생을 했다. 이러한 것이 증명이 된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겠죠. 또한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이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조에 관한 지시로 인해 결함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론의 활용 방안과 법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문제풀이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네, 잘 푸셨습니까? 네, 운행 차량 추적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운행 차량을 추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군사용 드론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네, 결정하시죠. 예. 드론 조종사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다. 그렇지 않죠? 똑같은 현상이 있다 그랬죠. 드론 조종사들이 전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지만 전투를 수행하는 지상군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드론이 개인 사유지 상공을 비행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네, 결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사유지 상공을 침범할 경우라도 납포나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죠. 즉 침범했다고 해서 무조건 드론을 납포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리입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은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사진 촬영, 육상, 해상, 측량 또는 탐사,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조종교육,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음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국방, 보안 등에 저해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드론이 활용 방안인데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민간 분야죠. 그래서 물류 운송으로부터 농업 지원, 재난 대응, 항공 촬영, 시설 관리 및 경비, 기상, 과학, 레저 등의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공공기관, 즉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산림청, 소방방재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등등에서 드론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드론의 윤리 및 법적 문제입니다. 먼저 군사용 드론에 관한 문제와 민수용 드론에 관한 이슈가 있겠습니다. 군사용 드론에 관한 이슈로는 공격용 로봇으로 사용 시 도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즉 비디오 게임으로 인식해서 하는 그런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또 드론 조종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지상 부대와 군인과 마찬가지로 외상 증후군 현상에 시달리는 현상이 있죠. 또한 드론 테러 집단 등에 활용함으로써 민간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민수용 드론에 관한 이슈로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문제,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